네, 주말 토크. 오늘은 김종래 충남대 초빙교수 모시고 진행하는 김종래의 이슈 진단입니다.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다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김 교수님이 볼 때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교수님,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조금 묻혔다가 네. 이 뭐 개인정보 유출 가지고 다시 불거졌거든요. 예.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임여인 사건을 또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 지금 이제 사건 자체는 뭐 이제 규명 여부만 남아 있는데 네네. 이제 어떻게 이 상태로 가면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돼서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가셔지면서 네. 중립성 논란이 있었던 검찰도 중립성을 되찾고 할지 참 걱정되네요. 왜 그런 우려가 되십니까? 검찰 수사 지금 다 하고 있던데. 무슨 이 사건의 큰 부분을 보면 두 갈래 아닙니까? 네네. 하나는 최동욱 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느냐 안 됐느냐 했으면 누가 했느냐 윗선이 누구냐는 부분과 또 하나는 문제의 채모군이 최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냐 아니냐, 임여인은 내연녀냐 아니냐, 그리고 임여인은 또 상주 도움이었던 이 씨의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았느냐, 공갈을 쳤느냐, 뭐 등등 이런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? 가사 도우미 하는 인물이요.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30면에 나온 사회부 강훈 차장의 칼럼 이상한 최동욱 사건 수사라는 걸 보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온 것 여기 나와 있네요. 이 강훈 기자는 다른 언론사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평가돼서 조선일보가 검찰 기자로서 아주 훌륭한 기자죠. 기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. 검찰이 수사는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. 마치 공개 수사처럼 수사 내용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.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니?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모든 게 지금 다 공개된다 이거죠. 언론에 나오고요.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특정 신문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이 기자가 뭐 낙중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. 다음 내용 보시죠. 이제 그 칼럼 내용에.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서는 관련자들이 신체까지 압수수색했다면서 임여인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. 검찰은 급기야 지난 5일 거짓말까지 했다. 무슨 거짓말이냐? 임여인을 소환 조사했느냐? 그러니까 안 했다. 하더니 했다고 그랬죠. 나중에 더 추궁을 하니까 더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이미 2번 조사를 했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. 다음 내용도 한번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이미 한쪽은 맹렬한 속도로, 한쪽은 느릿느릿하거나 뭐 거짓말도 하가 많은데 임여인에게 적용될 법규는 공갈죄에 해당돼서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고 공갈이요.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강훈 기자의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이 칼럼을 보면 강 기자가 과장을 했거나 축소 왜곡을 해서 하지 않았다면 이런 너무 불공정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? 사건이 보면 어떤 게 우선순위이냐? 우선 발생 순서로 봤을 때 혼의 아들 공갈 협박 안 갚은 거가 먼저고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 아닙니까? 선후관계를 봐도 그게 먼저 가려져야 되고 범죄의 엄중성으로 봐도 그러니까 똑같이는 그러니까 경중을 안 가리고 가치만 다루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늦게 발생한 경한 범죄를 더 실시간으로 보도하실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왜 그럴까요? 수사하는 검찰들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검찰이 과연 이렇게 해서 문재인 의원 말대로 이게 끝이 또 다른 시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. 특검 한번 해야겠네요. 이거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. 자, 그러면은 임여인 아까 이제 개인정보는
세 사람이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, 윗선이 누구냐, 왜 했느냐, 어디로 흘러갔냐로 어찌 보면 단순하게 사실 규명이지만 네. 임여인에 대한 거는 규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뭘 더 규명해야 된다? 네, 우선 저렇게 네. 임여인에게 60평생 돈을 모은 그 가정 상주가 도우미 임 씨가 네. 6,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,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, 그냥 뭐 네.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라. 네, 네. 그것도 어깨를 4-5명을 데리고 와서 그런 주장.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누나고 우리의 할머니고 우리의 고모고 우리의 어머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번도 이분 소리 예면하지 않았습니까? 검찰마저 이렇게 하면 무슨 놈의 소용이 있겠습니까? 자, 또 이 씨가 주장한 거 한번 보시죠. 네, 또 규명돼야 될 거 말씀하시는 네, 거죠. 임여인이 최천동장 취임 후에 최동욱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일체 발설을 말라고 강요를 했던 협박을 했다 이겁니다. 네, 그렇게 이건 이야기했습니다. 더 큰 문제가 되죠. 예. 또 있죠. 자, 최정 총장이 임여인 집에 수없이 들락거렸고 뭐 와이셔츠를 빨아줬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또 있죠. 이제 이런 것들도 규명이 돼야 되지만 아이 아빠 최동욱의 연업장을 직접 써줬다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말이죠. 네.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덜 드러난 부분들, 더 해야 될 거. 네. 이거 뭘로 보시는 겁니까? 그것이 우선 이 연합장 부분 같은 걸 필적 감정을 해야 되고 임여인 보고서 뭐 6,500만 원만 해결해 주려면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 파출소에서 해도 되고 경찰서에 해야 되지 검찰이 저렇게 고급 인력들이 달려붙을 일이 아니고 자, 그동안에 막대한 생활비가 들어갔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조달됐느냐 그 부분에서 최동욱 청장은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면 스폰서가 개입됐느냐 당연히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 그다음에 진짜로 공갈을 했는지 여부도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이 씨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? 상주 도움이 있지 말고 다른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. 근데 저는 시중에 소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. 법무부가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정황 중에 하나가 최 씨가 대전고검장을 할 때 임여인이 대전고검장실을 찾으러갔는지 쳐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. 윤 앵커는 어디 대전고검장실에 들어갈 때 출입증도 없고 거기 수위 아저씨도 계신데 그냥 내 맘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? 평검사 사무실도 들어가기 어려워요. 기자들이 요즘 갈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. 자, 그러니 거기 가서 왜 갔으며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난리를 쳤는지 그때 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겠죠. 검찰이 자기네들 호기심 풀라고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그걸 낱낱이 공개해야죠. 이와 관련해서 시중에는 별의별 귀에 담을 수 없는 소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일반 여인이 대전고검장실까지 가냐 이겁니다. 그때 있던 직원들이 앞으로도 일을 할 것이고 지금도 활동 중인데 이걸 어떻게 10년, 20년 감출 수 있다고 봅니까? 나중에 아마 영화 나올 겁니다. 영화. 뭐 아무래도 그러겠죠. 자, 그리고 또 더 감춰진 게 더 있습니까? 또 밝혀드릴게요. 조금 이건 미묘한 문제이긴 하나 조선일보가 최동욱 사건을 처음 특종 보도했을 때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라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또는 잠시 망각하고 최동욱 총장의 개인사의 보좌를 했거나 또는 조언을 했거나 또는 뭐 등등의 역할을 했던 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평검사회를 주도했거나 그 평검사회를 일부 지청해서 묵인 방조했던 검찰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때 당연히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또 하나는 이번 왜 수사가 한쪽은 개인정보 유출은 너무 저렇게 100m 달리듯이 가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제 김진태 총장 체제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. 그럼 김 총장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분인데 어떻게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지금 뭐 전후좌우 안 가리고 법대로 엄정하게 해야 되겠죠. 왜 그러냐면은 최 총장이 물러갔기 때문에 김진태 총장이 들어온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취임사에서 그랬고
어저께 그 전국 검사장들이 아주 검찰의 수뇌부대에서도 왜 검찰이 중립성이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뭐 다른 사람 성찰할 게 뭐 있겠습니까? 검찰 신임 총장께서 성찰하셔서 어느 쪽도 기울지 않게 해야죠. 개인정보 유출도 이 사건도 개인 계좌 추적까지 해서 무슨 돈이 흘러갔는지까지 규명이 되지 않으면 네네. 검찰 중립은 또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? 좀 뭐 사실인지 여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원조 쪽에 있었던 성 로비와 네네. 관련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그 무혐의 처분했을 때 국민은커녕 검찰 내부에서는 박수가 많이 나왔습니까? 이걸 전부 얻게 되고 어찌 보면 김진태 총장으로서는 지금 첫 시험대입니다. 편파적이라고 보는 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양쪽이 극한대결하는 속에서는 어느 한쪽만의 편파라고 주장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네.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뭐 김진태 총장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좀 잘 좀 역할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